네, 또 최전방 육군 1군단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서 격추할 뻔한 일이 있었죠. 어제는 우리 아군기를 식별 못한 일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합참은 이번엔 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어제 아군의 무인기를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는 야당 주장이 나왔습니다. 육군 1사단에서 어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서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지 5일 만에 같은 1군단에서 비슷한 일이 또 있었던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정상적인 작전 절차를 수행했다며 오인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육군 시험평가에 참여한 민간 무인기는 사전 승인을 받고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약속된 고도를 벗어나 더 높이 비행하면서 관할 부대인 육군 1군단은 미승인 무인기일 수 있다고 보고 대기 태세를 높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무인기 정체를 파악해 정식 대공 작전 경보 두루미가 발령되진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승인된 것보다 높은 고도에서 날자 이를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사탄 없이 경계 근무를 서고 또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해서 논란이 됐었던 육군 1군단에서 이번에는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했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성 의원은 안규백 장관을 향해서 즉각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육군 1사단에서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서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전쟁 나면 우리 국민도 적군으로 오인해서 사살을 할 겁니까? 도대체 이런 엉터리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군의 시험 비행조차도 군 내부에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군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군 작전이 얼마나 허술한지 명령체계가 안 쓰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는 거는 그 전에 어떤 다른 절차까지 밟았다는 의미인데요. 안 밟았다는 거지. 오전에는 정상적으로 밟아서 오전에는 이러한 작전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오후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예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성일종 의원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했더니 합참에서 즉각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아군 무인기를 또 격추할 뻔했다라고 했더니 일단 사전 승인을 했고 인지도 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작전이었다. 그렇다면 왜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느냐? 승인 고도보다 좀 높게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확인 절차를 진행한 거지 실제 발령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합참의 해명이 좀 납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1군단에서도 지금 사전에 승인하고 인지했다. 그리고 정상 작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승인 고도보다 높게 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뭐 그렇게 믿어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군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문자로 그때 통보를 받고 근데 그 개인이 문자를 받고 그것이 뭐 전파가 안 됐었는지 실제로 두루미가 발령되냐 마냐 뭐 그런 위기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루미 2단계까지 갔었다고. 미확인 예. 물체가 날라오면 그걸 바로 당연히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가게 되면 실제로 이게 국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런 의문은 좀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설명할 때도 사실 그 전후 관계, 사전 관계 그리고 이 종합적인 관계들을 다 따져서 사실은 의혹이 남지 않도록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뭔가 뭐 말끔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은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하필이면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됐었던 육군 1군단에서 또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뭐 한 번 또 문제가 발생한 데는 계속 그 결함들이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1군단은 굉장히 중요한 군단입니다. 바로 이 서부전선, 바로 이제 파주라든지 수도권, 서울을 직접적으로 이게 방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대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처음으로 사실은 학군 출신이 군단장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아주 파격적인 승진을 해서 처음으로 학군 출신이 이제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삽탄을 하지 말라.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인기를 이거 어느 나라 건가요? 북한 건가요? 미군 건가요? 확인하다가 보면 이미 서울에 와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만약에 이게 진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그러면 서울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북한에서 무인기가 떴을 때 이거는 적군의 무인기다 해서 두루미 발령해서 요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청와대도 그렇고 몇 번 북한의 무인기가 와서 사진 찍어서 돌아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굉장히 아마 이 경비를 강화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간단치 않은 게 지금 이 파주와 이쪽 지역의 어떤 이 중심이 우리가 짧기 때문에 이게 무인기가 넘어오더라도 빨리 즉각적인 확인이 없으면 그냥 이 서울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단순히 지금 합참에서 이거를 뭐 고도보다 높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왜 이렇게 높게 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일단 알아야 될 것이고 왜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즉각적인 소통의 통로 아니 작전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을 텐데 왜 이게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작은 하나하나가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그 미군 무인기를 적군의 무인기로 오인했던 사건에 대해서 합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아니라 문자로 통보를 했었고 이제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벌어진 사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근데 뭐 이렇게 실무자 간의 소통 오류였다라고 하고 그칠 게 아니라 뭔가 한미 군 당국 간의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걱정이 많이 들어서요. 이걸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걸 그냥 저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양측이 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미군 실무자가 보낸 게 하루 전에 그것도 문자로 보냈어요. 문자로. 공문으로 보내야죠. 아니 훈련을 하는데 공문으로 정상 공문으로 보냈는데 공문으로 보내야 되는데 공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통보를 했대요. 이게 뭡니까 대체? 국가 대 국가의 군들이 양측 군,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훈련을 하고 합동훈련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문자로 통보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받은 저 장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위에 보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무인기 비행이 높은 고도를 않고 낮은 고도를 할 거다라고 네. 생각해서 본인이 판단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공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할 건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상부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상부에서 또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겠죠. 예. 근데 그런 과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는 게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상적으로 군과 군이 양국의 군대가 함께 훈련하는 만큼 절차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절차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저거는 징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런 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행태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저런 부분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절차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에 전반적으로 군 기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공중 활동에 있어서 공력 관리를 군이 그동안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감시 대응 태세가 완전히 지금 붕괴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정말 국민적인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이 벌써 바뀐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은 수뇌부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장관부터 그리고 각 총장에서부터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휘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에까지도 군기가 무너졌다. 네, 최근에 논란이 잇따랐던 육군 1군 단장 한기성 군단장인데요. 직무배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될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안규백 장관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니냐. 특히 탈영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장관이 사퇴를 하든지 대통령이 경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근데 아무래도 지금 안규백 장관의 행보를 보면 뭐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안규백 장관도 그렇지만 저 한기성 장군은 그야말로
인사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군단이 어떤 데입니까? 1군단은요.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도 서울을 지키는 부대예요. 1군단 밑에 뭐가 있냐면 1사단이 있습니다. 1군단 밑에 또 뭐가 있냐면 1포병 여단이 있고요. 1공병 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넘버원 부대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넘버원 부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졌어요. 지피해에서 적하고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저 군단장이라고 한 사람이 실탄 빼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적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빈총 갖고 쏩니까? 뭐 땅땅땅 입으로 쏩니까? 그러다가 뭐 다 사람들 다 뭐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애가 저기 있다라고 하면 저런 그 뭐 하는 군단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1군단 군단장은요. 지금까지 저 한기성이라고 한 사람 빼고는 그 앞에까지 다 육사에서도 최고 에이스 장군들만 보임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요. 한기성이라고 한 사람이 그래도 뭐 뛰어난 사람이겠지. 육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하는 행동을 갖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육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명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명된 지 8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직무 해제할 만큼 지금 문제가 저렇게 심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 중에 부대라고 할 수 있는 1군단이 저 모양인데 다른 부대는 어떨 것인가. 진짜로 안보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뭐 학군단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고 육사라고 해서 괜찮다 이런 논리는 아닐 거고요. 어쨌든 문제가 된 곳에 대해서는 빠른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육군뿐 아니라 해병대 2사단에서도 총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작전을 서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이 조사를 해보니 일종의 이 빈총 경계를 선 지 6년째였습니다. 삽탄을 안에 문제가 된 육군 1군 단장은 직무 배제됐습니다. 전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부 전방부대의 빈총 경계 근무 논란에 합동참모본부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해병대 2사단도 2020년부터 6년간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방 서부와 동부를 책임지는 육군 1군단과 3군단 일부를 비롯해 한강 하구부터 서부 전선의 해안 경계를 책임지는 해병 2사단까지 경계 태세 소홀이 전방 위로 퍼져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합참은 해안 경계 특성상 즉각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어민 오발 사고를 우려해 삽탄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그 해병의 경계를 쓰는 앞에까지 수중 침투를 해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사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경계작전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이라고. 1군단 빈총 경계 논란 이후 현재는 해병 2사단도 삽탄한 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군단장 한기성 중장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조금 전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49년 만에 방첩사가 사라지고 그 기능을 대체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의 군조직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개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야당에서는 안 장관의 과거 탈영 의혹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쿠데타, 5.18 비상개혁, 그리고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권력의 도구가 되었던 방첩기관의 과거 어두운 전체였습니다. 후목 불가조라했습니다. 썩은 나무로는 아름다운 나무를 조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악습의 뿌리를 도려내야겠습니다. 병적 기록부 공개하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거든요. 아마 주민센터 가셔도 그렇고 그 민원24 같은 데서도 뭐 5분이면 뗄 겁니다. 뭐 인증서 뭐 하고 해도. 근데 이거를 못 보여주겠다는 게 여당 의원들한테는 좀 보여줬다는 소문도 있는데 야당 의원들한테는 전혀 확인을 안 해줘요. 무린 게 있다는 거죠.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네, 야당에서는 안규백 장관이 계속 침묵하더라도 계속 파헤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천하람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일단 여당 의원들에게는 보여줬다는 소문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구전우 변호사님.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끼리는 말을 맞추고 우리한테만 감추는 것 같은데 끝까지 파헤치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공개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여당 내부에서는 안규백 장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탈영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 뿐이지 분명히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 그런 논란이 벌어질 만한 근거되는 자료가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들어서 확인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 됐으면 공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신뢰가 굉장히 추락했고 우리 국민 모두는 군인 가족이거든요. 군인을 실제로 갔다 왔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다 군대 갔다 왔는데 예비군이든 뭐 민방이든 집에 한 명씩 다 계시니까요. 그럼요. 모두가 다 군대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 이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거를 저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국민 전체의 신뢰를 배신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한 번 정말 잠깐의 오해라도 해소를 해야 될 입장인데 저거를 진영 논리로만 해소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 부당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탄핵 청원이 33만 명이 넘어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국민의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국민으로서 분노하는 것이고 내 아들 이런 상황에서 왜 군대 보내려고 그래. 장관이 너부터 똑바로 해. 이런 식의 상식이 작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5분이면 떼서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오래 끌고 계신다. 이거는 그 스스로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굉장히 안 좋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탈영 의혹이 재점화된 것도 뭐 한 달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황이고요. 야당에서는 계속 경질해야 된다, 사퇴해라 이런 지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탈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안 장관을 좀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육군 1군단에서 삽탄을 하지 않고 경계작전을 해서 논란이 됐고요. 육군 3군단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빈총 경계를 한 또 다른 부대가 있었는데요. 예, 단독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해병대 2사단에서도 빈총 경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채널A 단독 취재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성시은 부대변인님, 네. 이 정도면은 거의 최전방 부대 대부분이 빈총 경계를 했나 이런 걱정이 좀 드네요. 그렇죠. 전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실탄을 삽입 안 했다고. 그러니까 오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나 제도적 개선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경찰들도 총을 들고 소지하고 다닐 때 뭐 첫 번째 판은 빈탄, 두 번째 탄이 공포탄, 그 다음부터 실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뭐 인명사고나 오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예 빈 탄창을 끼고 다녔다? 이건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탄창을 언제 끼고 있습니까? 정말 공포탄을 한 발만 껴놓고 했다면 그냥 바로 쏴버리고 바로 그 조준 사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이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원위치만 시키고 이제는 그 빈 탄창으로 근무서고 있지 않다고만 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는 지금 전 군의 좀 안보 태세나 이런 그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재정비하고 바로잡기 위한 좀 노력들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채널A가 취재한 내용은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A에서 더 자세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탑10에 이어서 뉴스A까지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육군 1단장에 대해서는 조치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직무대리가 오기로 했고 일단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인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뭐 한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한다고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군내에 이런 분위기가 있을까라는 걸 판단해 보면 첫째는 북한을 좀 자극하지 마라. 북한을 괜히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발 사고 나면 또 이게 뭐 책임지고 하려고 그러면 뭐 이거 하니까 아예 그냥 삽탄하지 마라라는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문화가 생기는 게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지금 합참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 있으면 각 분의 국군 기무부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좀 있었는데 그런 기무부대 이런 데서 이거 지금 우리 사령관이 이 군단장이 이런 식의 이걸 했는데 이거 좀 하다 이게 정보보고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합참이나 이런 데서 내부적인 판단을 해서 그 잘못됐다고 한다면 문제 삼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합참이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지금 벌써 지금 이야기했지만 1군단, 3군단, 해병대
여기까지 전부 다 삽탄 안 했는데 예. 합참은 우리 몰랐는데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북한이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군들은 기본적으로 이 총탄도 안 끼워주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K6 같은 경우는 1초에 6발이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쪽에서 싸우는데 야 탄피 어디 있어? 꼽아.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기무이라든지 군 기강 자체가 내부적으로 전혀 합참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 저는 이거 생각한다면 지금 무슨 뭐 아까 합참 뭐 방첩부대 만들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대체 일선군에서 일어나는 일이 왜 상층부에서 몰랐는지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삽탄은 적어 도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태세입니다. 삽탄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고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면 지휘관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경계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부대의 실수나 행정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 체계 전방에서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하라는 지침이 시행됐는지, 왜 미군 무인기의 비행 계획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는지, 지휘와 감독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휘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오늘 안규백 장관은 한 달여 만에 정군 지휘관 회의를 또 소집을 한다고 하는데요. 차지원 교수님, 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벌어진 상황에 또 회의를 소집한다는데 지금 군 내에서 안 장관의 어떤 뭐 위상이 좀 어느 정도일까요? 뭐 말빨이 좀 먹힌다고 봐야 될까요? 상당히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곤혹스러운 처지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는 64년 만에 탄생한 문민 장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본인의 지금 국무이탈 혐의가 지금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영이 서지 않는다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1군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방어에 최고로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1군단장이 직무에서 배제가 됐는데요. 1군단장이 지금 직무 배제된 군단장이 우리나라 군 역사상 최초로 비육사 출신의 군단장입니다. 예. 그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안규백 장관이 인사했던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인사에서 잘못이 된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기결되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본인과 둘러싼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국무이탈 혐의에 관한 의혹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지 않는 이상 본인의 위상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